안녕하세요. 외승남입니다. 시행령 시작할게요. 성경자법 시행령 2조 배치 신청이죠. 이거 보시면은 제일 여기서 외우기 두문으로 외우기 쉬운 거는 서류인데, 이게 배치 신청을 할 때 청원주가 일단 서장 거쳐서 지청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배치 신청서에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게 경편배계라고 해서 경비구역 평면도 한 부와 또 배치 계획서 한 부를 같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만약에 배치 장소가 이제 관할 경찰서를 거치는데, 이 서가 두 개의 장소에 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좀 높은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서구에도 있으면은 강남에도 사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된 사업장이 강남에 있으면은 강남 경찰서장을 거쳐서 서울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 임용 방법이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이 순서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일단 배치 신청을 하면은 지체 없이 배치 결정을 해줘요, 지청장이. 그러면은 이제 TO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 TO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죠. 뽑는 일수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30일 이내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청원주가 임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이때 임용 권자는 청원주가 맞지만 임용 승인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임용하고 나면은 이제 임용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서류인데 이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왜냐? 서류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10일 이내에 같이 내야 되고, 퇴직한 경우도 10일 이내에 이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하고, 또 면직은 거쳐서 알려주는 건 맞지만 이제 10일 이내라는 말이 없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줄 그어놨냐면은, 배치 결정 받으면 30일인데 배치 신청 후 30일 이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배치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지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배치 신청 후 30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지체 없이라고 했지만 뭐 지청장이 바쁘면은 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교육입니다. 청원주는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청원경찰로 하여금 배치 받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는데, 이제 의무로, 이게 필요청 예외에 좀 그걸로 보이죠? 저희가 설명 안 했죠. 5가지 설명했는데 거기서 설명 안 한 건데, 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교육이니까 모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은 무조건 의무로 끝나요. 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이거 아시면 되고, 부득이한 예외가 있는데, 이게 해당 경찰교육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하면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면제가 된 사람이 있는데, 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무조건 면제하는 게 아니에요. 받게 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사가 좀 특이해요. 왜냐? 이건 서류를 내야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면제받겠다고 서류를 냈으니까 면제한다로 끝나요. 다시, 경비지도사 시험의 면제 대상은 뭐다? 면제한다. 나머지는 이제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 수 있다로 끝나고,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의무 경찰을 포함한 또 차원경찰로 근무한 지 3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직무교육은 면제가 아니라 신임교육만 면제예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교육기간, 교육 과목, 수업 시간,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절차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수업 시간, 특히 이런 수업 시간 나오면은 세부한 별표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러한 별표는 통상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 청일처법 시행령. 너무 빨리 넘어갔나? 자, 한번 볼게요. 됐죠? 청일처법 시행령 6조. 청원경찰 신규 배치, 이동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단, 이 두 개지만 이동 배치의 경우는 종전의 배치지, 그러니까 신규 배치를 했거나 이전하기 전에 있던 배치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면 이 서장이 신규로 이동하는 곳의 배치지 그 경찰서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청에서 신규 배치는 종전의 배치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배치에만 이게 적용된다는 거. 또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이제 다른 구역. 그죠? 왜냐하면은 이동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구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예. 그리고 복무인데 이 복무는 일단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법이 우선이고 이 복직 비거 이 공무원이고 얘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거죠. 복종, 직장이탈 금지, 직무이탈 금지, 그리고 비밀엄수, 그리고 또 거짓보고. 복종은 근무를 할 때는 이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는 복종해야 하고, 또 직무 이탈은 근무 중에는 직무지를 이탈해서 안 되고, 정당 사유 없이 이탈해서 안 되겠죠. 또 비밀엄수는 근무하는 도중에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비밀엄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 또 거짓보고 금지는 이제 직무를 함에 있어서 뭐 허위 보고나 이런 거를 상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그런 복무를 따르고 나머지는 사업장이 취업 규칙을 따른다. 알겠죠? 잠시만요. 네, 이거는 직접 보기로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법조문 자체에서도 9조와 10조가 차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또 국가지방자치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죠. 보수.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보이려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별표는 안 읽으셔도 되고 이 별표를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보면 계급이 나눠져 있죠. 국가, 지방, 청원경찰은. 그리고 또 여기는 나와 있을라나? 잠시만요. 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얘는 국가, 지방직 외잖아요. 그죠? 청원경찰 외. 이거는 계급이 안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는 순경의 것을 따른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또 국지는 이제 계급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른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비교해드리자면 국지청경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가보 실비, 가계 보존 수당과 실비 변상 등으로 하여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재직 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다른 공무원이나 이런 거 안 돼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이 안 됩니다. 그 6조 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무엇이냐? 방금 우리 봤잖아요. 이 청원경찰 계급, 그 순경, 순장사위, 그러니까 봉급 계급. 이 계급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만 삽입한다. 이 뜻이고 국지외는 이제 최저 분담 기준액 이상으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뭐 수당에 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나와 있죠. 예. 여기서만 나와 있는데 이 수당까지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청원경찰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경비지사 시험에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나오죠. 네. 보시면은 뭐 청원경찰이 왜 좋은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국가 지방직이 아니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정군수당 이거 국지네요. 넘어가고 국지외 국지외의 수당에는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고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수당이고 뭐 교육비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뭐 다 읽으셨죠? 시험에 잘 안 나와서 넘어갈게요. 하고 포인트는 이거죠. 같은 종류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 같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 바쁘니까 또 넘어갈게요. 13조 보상금.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11, 12는 어디 갔어? 별로 안 중요하고 제가 법조문에서 청원경찰법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청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땡땡법에 따른 땡땡땡땡땡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거나 또 땡땡땡땡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건 삼보금기로 해서요. 보상금은 삼보금기, 산업재해보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이런 거고 근기, 근로기준법이에요. 이게 왜 근기로 외우냐? 근로자 퇴직급여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퇴직금에서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계속 넘어가서 다 가요. 퇴직금에 안 나오나? 퇴직금 안 나오네. 진짜 안 나와? 안 나오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을 따릅니다. 보장법을. 복제는 재장부로 해서 제복, 장비, 부속물로 구분하는데 복제는 일단 우리 복제 및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복제 및 무기라고 해서 복제 무기는 위험해 대통령령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복제를 재장부로 구분하고 이렇게 제복, 장구, 부속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면은 재장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처형경찰의 특수복장 이 특수복장은 기동복이나 아니면 뭐 기동복 상의 하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특수복장을 착용할 때는 일단 지청장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게 있고 기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동복이랑 특수복장이랑 다른 거예요 지금. 기동복 같은 경우에는 진한 청색 진한 청색 예. 한번 읽으시면 되고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군법에 따라서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네. 무기휴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조건 나오죠 시험 문제가.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그저 거친다고 말했죠 무기대여. 거처에 5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 사항이고 또 무기대여 신청을 받은 지청장이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청원주로부터 국가기부 체납된 무기 한정하여 이게 중요하죠.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무조건 서장을 거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 경비법에서는 월 1회 점검합니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 무관수 무기는 다 위험해서 대통령령인데 무기관리 수칙만 예외로 행정안전부령 이러면 또 기준이 잡히죠. 무기관리 수칙만 행정안전부령 수칙이잖아요. 수칙 절차나 이런 게 아니라 세부 사항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 있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이거 보면은 월 1회겠죠. 월 1회 청경찰이나 경비법에서 주 1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무기 수입하고 수입 상태 점검하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만 월 1회요. 주 1회. 얘는 월 1회. 연 2회 나오는 거는 보안 측정. 경비법에서 보안 측정하는 거는 연 2회.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월 1회죠. 복금 무관치. 이게 무슨 말이냐? 복금 무기 관리 취급 상태랑 이제 복무 및 근무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매달 1회. 청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입니다. 벌칙.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청원경찰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완전한 민간인이고 이게 옛날에는 청원경찰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고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이제 그 형법에 따른 벌칙만 아니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다른 법령에서 벌칙을 적용할 때가 있다. 그러면은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벌칙이니까. 그 외에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가지죠. 하나, 둘, 셋, 넷. 청원경찰법 시행령. 이제 경비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도급받았을 때에는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배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징계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근무 배치나 감독에 관한 권한입니다. 근데 이를 위임했을 때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이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무 배치 및 감독. 저는 그래서 근배 감독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권한 위임.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건데 지감, 임용, 배치, 가부. 청원경찰법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지도, 감독, 임용, 승인, 또 임용 요청, 다시 임용 승인이죠. 임용 승인, 또 배치 요청, 배치 결정, 과태료 부과. 다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경찰서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하나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왜냐? 지청장이 서장에게 위임하는 거니까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 22번 20조의 2.
이거 보면은 차이가 이거라 했죠. 건강에 관한 정보, 경비법과의 차이는 이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냐. 지도, 감독, 임용, 배치, 배치 승인이겠죠. 승인 요청이 아니라 이런 거 할 때, 또 무기 승인할 때나 또 제복 이런 거를 입을 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지청장 또는 서장이 이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교육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건강에 관한 정보는 경비법에서 안 나오고 나머지 위에서는 경비법에 따른 게 나오고, 또 권자가 다르죠. 경비법에서는 경찰청장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아시고, 청경채법 시행령 규제 재검토, 얘는 2014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징계에 관하여만 이제 규제 재검토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어렵게 나올 수도, 이게 틀리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걸 나올 거예요. 왜냐, 다른 거 뭐 복무에 관해서 아니면 무기에 관해서, 경찰 공무원의 무기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2014년 1월 1일마다 매 3년마다 바꿔서 규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 청경제법에서는 징계에 관하여만 정했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예, 여기 보면은 징계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파면의 정감견 해서 파면, 해임, 정직이나 감봉에 대한 기준이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꿀 때 그 규제 재검토를 한다는 거고, 경비법에서는 이런 게 허가 기준이나 행정처분, 시설 기준 등 다양하다. 예, 뭐 이렇게 써놨고,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청장은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경비법도 동일한 말 나오죠, 이거?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이니까 그 상한을 늘려서는 아니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청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봐요. 과태료가 제일 작은 게 54, 53, 53, 30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50까지 늘린다 해도 450, 되네요. 450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예. 뭐 이것도 응용해서 낼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잘못된 과태료 금액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450이 나오고 뭐 550이 나와 있어요. 그럼 550을 골라야 되는데 450도 틀린 거 아니야? 왜? 54, 53, 53 해서 300만 원이 4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5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늘릴 수 있다. 이거 다루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못 본 것 같은데 틀리라고 내면은 또 그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규칙으로 넘어갈게요. 예, 청경찰을 임용할 때,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임용할 때는 임용승인 신청서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민 3개월 채취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주민 3개월 채취, 가족 기본까지 다 외우시면 돼요. 이 같이 내야 하는 서류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 우리 허가증 사본 내는 경우가 있죠. 경비법에서 어떤 경우죠? 이제 범죄 경력 조회 요청할 때 허가증 사본 냅니다. 예. 해서 이주민 3개월 채취로 해서 이력서 한 부와 해당 인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한 부와 또 민간인 신원진술서 한 부, 또 3개월 이내의 채용 신체 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한 부, 또 가족관계 기본서 중 기본증명서, 가정관계 등록부 중 가족관계 등록부 한 부가 아니라 기본증명서 한 부, 이렇게 아시면 되고, 시행규칙 6조에서는 2주 76시간이 청경찰 교육시간이고, 두문으로 이 정신교육은 정신교육으로 파트가 다른데 구분이 이건 정정 8, 8시간이고, 학술교육에서는 형법과 청경찰법을 배웁니다. 형법은 10시간, 청경찰법은 5시간. 그래서 15. 경경은 이제 경경은 경찰관 경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범으로 경경 5 이렇게 외우면 되고, 방방경은 방범으로 해서 방범, 또 경비에서 방방경 3, 2 이렇게 해서 방범이 3이고 경범죄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2시간. 또 경시소는 경비라고 해서 이제 시설 경비와 소방 해서 시설 경비가 6, 4인가? 6, 4로 갈 거예요. 6, 4. 시설 경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6, 4로 갈 거고, 정대불은 이제 2, 2. 정신교육은 이게 정보화 교육인가 해서 대민 불신 검문인가? 대공신문인가 뭐 그런 건데 2로 하고, 민민화는 우리가 민방공과 하생방 해서 하생방이 민방공보다 약해요. 그래서 민방공이 3, 2 하고, 기총총사체는 5, 2, 2, 6, 6. 기본 조작과 총검술, 그리고 또 총기 조작해서
또 사격. 우리 총 잘 쏴야 되니까 6시간. 체포술도 6시간. 체술이죠, 체술. 맞나요? 예, 예, 맞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뭐 두 문 따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하죠. 무조건 한 문제 또 나와요. 처원경찰법에서 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서 틀려라고 내겠죠, 또. 그리고 이 수료는 입교, 수료, 평가를 다 포함한 시간이 3시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치사하죠? 이런 것까지 내다니. 근데 낼 게 없어요, 이거 안 내면은.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방법.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뭐겠어요? 정규 지급일? 아니면 매달 10일? 매달 10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봉급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다 우리 배웠었죠, 법에서. 넘었고 이게 좀 포인트가 있는데 봉급과 수당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이고 보상금은 청원경찰 또는 가족이 아니라 청원경찰 또는 유족입니다. 왜? 부질사 인연으로 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못 주잖아요, 돈을. 유족에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다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수는 이제 직접 지급. 알겠죠? 시행규칙, 구조, 복제. 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구는 포경호호 해서 경찰 장구랑 똑같은데 포승, 경찰봉, 허리띠, 또 호루라기까지 하고 이 장구랑 대여품이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대여품은 허경 가분표라고 해서 허리띠, 경찰봉, 가스 분사기, 또 다시 가슴 표장, 분사기, 포승 이렇게 있는데 모자 표장이 아니라 가슴 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호루라기는 대여품이 아니라 급여품이라는 거. 대여품은 왜냐하면 퇴직할 때 반납을 해야 돼요.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표장, 휘장, 개넥, 단장 이렇게 외우면 되고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이 넥은 넥타이가 아니라 넥타이 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추 및 장갑까지. 복제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옷 종류구나, 정근단, 뭐 성화복, 기동복 이렇게 좀 많구나, 옷 종류가 많구나 보시면 돼요. 뭐 비옷까지도 주는구나, 복지가 좋네 뭐 이런 거 느껴보시고 이게 또 제복의 제식 및 재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웃긴 게 경비법에서는 경비원의 제복이 제식 및 디자인 뭐 이렇게 나와요. 치사하게. 좀 치사하죠. 여기는 제복 및 재질로 나오고 청원주가 결정을 하되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하고 사업정벌로 통일하여야 한다. 기동모, 기동복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우리 특수복장이랑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똑같죠. 경찰 장구, 포경호호 이거 말한 거예요. 또 부속물의 재질과 재질. 자, 공채를 준비하시면은 이거 별도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때 나왔다고 대구인가 어디서 나왔다고 한 것 같은데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쉽죠? 정모가 당연히 커요. 기동모보다. 기동모는 야구 모자 형식이고 정모는 그 엄청 교통경찰들이 쓰는 엄청 큰 모자인데 그거 2분의 1 크기로 하는 거고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건가? 시행령 시행규칙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거 여기 보면은 법제처 들어가셔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법제처 치셔서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치셔서 들어가셔서 이제 청원경찰법 검색하시면 청원경찰 시행규칙 안에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공채 준비하시면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글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걸 뭐 타이식으로 뭐 해버린다든지 단추 4개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뭐 그 밖의 사항은 경찰 공무원법을 따른다 뭐 이런 법도 바꿔버릴 수 있겠죠. 치사하게. 이런 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이고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죠. 하복, 동복 착용 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 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이거 너무 쉬운 말이죠.
당연히 와닿으실 말이고, 그나마 헷갈린다면 이게 경찰서장이 할 것 같은데 라는 혼돈만 안 하시면 되겠죠. 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은 일단 신분증이라고 공무원증이 안 나와요. 왜냐? 공무원이 아니니까. 청원경찰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포인트는 이거죠. 이제 근무 중 항상 휴대. 근무 중. 이게 왜 포인트냐? 근무 중이라는 말을 빼도 말이 되거든요.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청원경찰은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아니죠. 근무 중에만 휴대하면 됩니다. 네, 급여품 및 대여품. 대여품은 허경 간부포. 아까 말씀드렸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직무교육.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청경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경비법도 유사한 조문이 있지만 이제 특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신임 교육이건 직무 교육이건 경찰 공무원이 의무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근무 요령. 이거 무조건 나와요. 포인트죠, 포인트. 청원경찰 코치죠, 곧 근무 요령. 입초 근무자, 손해 근무자만 잘 구분 지으시고 나머지는 쉽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 뻗치기 근무죠. 뻗치기 근무. 이분은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우리 옛날에 위병소 근무 이런 거 생각하면 쉽겠죠. 위병소 근무. 손해 근무자, 이제 손해에서 위병실, 위병조장 이런 사람이겠죠. 손해 근무. 업무 처리를 하고 자체 경비.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다. 또는으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업무 처리 또는 자체 경비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 또는이 아니라 및이라는 거. 손해 근무자는 근무중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서장에게 보고. 이 보고 두 사람에게 또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청원주에게 보고해야 되고 서장에게 보고해도 되는데 잘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한다. 이거 일단 보고로 넘어갈게요. 어디 갔어? 아이고, 안 나오나? 아씨.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나야 되는데. 바로 이거 법조문으로 바로 넘어갈게.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신규칙 보고. 이 22조를 보면은 이 경칙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하는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또는이지. 어쨌든 특이사항 발생하면은 경비 목적상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거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돼요. 구두로. 구두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구두로 먼저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보고가 돼야 되지만 청원주 또는 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야, 너 헷갈리게 왜 갑자기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보고 가면 헷갈리시니까 여기서 구분 짓고, 명확히 구분 짓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무 요령에는 이렇게 청원주 또는 경찰서장이라고 나오지만, 보고라는 시행규칙 조문에서는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구두로 지체 없이 먼저 보고해야 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청원주에게만 보고합니다. 알겠죠? 실무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게 순찰 근무자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단독 또는 복수로 가능하고 정선 순찰, 정해진 구역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순찰하는 것을 정선 순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선 순찰은 이걸 반대로 가는 거고, 역선 순찰이란 말은 있지만 민간 경비로는 있지만 법조문에는 없다. 법조문에는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 순찰, 그러니까 필요한 핵심만 순찰하거나 아니면 난선 순찰, 정해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청원주가 인정할 때입니다. 할 때. 청원경찰이 인정할 때가 아니라 청원주가 인정할 때.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서 협조하거나 휴식에 하며 대비한다. 무조건 대기하는 게 아니라 손해 근무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휴식을 한다. 네, 그거 아시면 되고, 무기관리수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도 읽어드려야겠죠. 무기관리수칙 보면은 포인트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봤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부,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을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경찰 쪽에서 정하는 서식을 따라야겠죠. 여기서 혼돈될 수 있는 거. 대여받았을 땐데 무기탄약 대여대장. 이건 대여대장은 경찰서장이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납부와 대여대장의 차이가 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청원주는 무기탄약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비법이랑 똑같죠. 또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총가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고 그저 붙어 있으면은 총기 탄약 사고가 일어나기 쉽겠죠. 그렇게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고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 이중 경보 장치가 아니라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는 숙지 책임자에게 인계. 이 총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이후에 청원주 또는 그 후본 근무자에게 인계를 하는 거고, 열쇠 같은 경우에는 숙지 책임자. 경병법에서 당직 책임자라 나온다고 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겠죠.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거 경병법에서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바로 나와요.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거 헷갈리죠. 왜냐? 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 지청장이 무기를 빌려주는 거기도 하고, 또 무기 이런 거, 분실, 도난, 피탈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경찰청장이라는 말이랑 또 자주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권자가. 헷갈리시면은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말해야 하고, 이제 돈 관련 보상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지청장이 인정할 때 어떤 이유로 전시사변, 천지지변이나 불강력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2항이죠. 2항. 무기탄약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경에게 무기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합니다. 이 호를 따라야 하고, 다만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탄약의 수를 이 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만약에 5단 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총과 권총의 탄약은 무조건 15발과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왜?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해소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 사항을 기록하고, 소총의 탄약은 한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한정당 7발 이내. 이거 바꿔서 잘 내죠. 권총의 탄약이 한정당 7발이니 아니면 소총의 탄약이 한정당 15발이니, 권총의 탄약이 한정당 15발이니 이렇게 하고, 포인트는 이거죠. 또 오래된 탄약 우선. 최근 탄약이 아니라 오래된 탄약을 우선. 청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매월이 아니라 매주.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또 무기만 손질해야 한다. 이런 거 틀렸어요. 무기랑 탄약 둘 다 손질해야 돼요. 네. 이거는 경병법에서 할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무이지만, 이제 청원경찰법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무기 장비, 운영 카드와 목록을 함께해서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항. 청원경찰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앞에 총에서 검사총으로 인계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해야 하고, 무기 탄약 지급받았을 때는 무조건 분리입니다. 분리. 결합이 아니라 분리를 해서 휴대. 소총은 우로어깨 걸어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떤 자세인지 알 텐데, 소총은 기니까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다 가야 되고, 권총은 허리 주변에 차면 되니까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를 하면 됩니다.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 총기 피탈 사고 이런 거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총구를 공중으로. 이게 왜 헷갈리냐? 경호학에서는 제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구를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총구를 공중으로 하게 해서 손질을 해야 한다.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하고 무기 탄약, 근무시간 이후 반납할 때는 청원주 또는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숙지 책임자랑 당직 책임자가 아닙니다. 교대 근무자예요. 또 이제 총기 지급해서 안 될 대상이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 징조사의 연불주성으로 해서 징조사의 연불주성 무조건 회수해야 되고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 형사사건, 민사사건 조사 대상이 아니라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사표를 냈어요. 그럼 사의를 밝힌 거죠. 사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죠 그거. 사의를 밝힌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네, 알겠죠? 징조사의 연불주성입니다. 왜 이럴까 얘가 뭐더라. 여기까지 하면 무기관리 수칙이 끝났고 바쁘니까 또 바로 17초. 문서와 장부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봉징, 신교직, 급여품으로 외우시고 청결차 명부, 일상, 일지와 상황, 근무 상황, 순찰일지, 탄, 무기탄약, 출납부, 대여대장이나 출납부, 배장, 배치 맞나요? 배치 관련된 것 같은데. 예, 배치도와 배장, 무기장비운영 카드, 봉급 지급 조서철, 징계 관계철, 징계 요청서가 아니에요. 왜냐, 징계 요구서철은 이 관할 경찰서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철. 예. 야, 너도 헷갈리는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잘 봐요. 전 포인트를 말해주렸잖아요. 이거 요구서철은 이 사람 거니까 관계철은 당연히 누구 거겠어요. 예, 청원주 거겠죠. 청원주 거. 경찰서장은 명부 감전 교대라고 해서 청경찰 명부와 또 이제 감독, 전출일지, 교육일지까지 얘가 가지고 있고 교육일지도 청마한 교육이라고 해서 청경찰 명부와 교육일지는 청원주, 경찰서장 동시에 가지는 거거든요. 함께 비치하는 서류 이거 외우시고 또 감전 교대여 해서 대여품, 무기 탄약 대여 그거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방경찰청장은 임용 배치 승인 전 좀 입에 착착 달라붙여 지감 임용 배치 가부와 또 임용 배치 승인 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두 번 땄었어요. 그래서 임용 배치 승인 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임용 승인이랑 또 배치 결정에 관계된 또 전은 전출이라고 해서 이 전은 전청회차 전출에 관련된 건데 이게 같이 서장과 지청장이 같이 가지고 있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이 정도면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같은 문제 나와도. 예. 표창 권자가 지청장까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수여를 할 수 있다. 자, 공적상이니까 근무 성적이 우수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했을 텐데 이걸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냥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 안 되고 이걸로 공적을 세워야 돼요. 공적.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공적. 그러니까 공적상이겠죠. 우등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 성적이 우수하면은 받는다. 하시면 되고 19조 감독자의 지적 2명 이상 배치했을 경우에 청원주는 이제 유능한 사람 선정해서 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감독자는 조반대라고 해서 조장, 단장 또는 대장으로 하고 이 포인트만 읽어드릴게요. 자, 이 포인트 일단 1, 2, 3, 1, 3, 4, 1, 2, 6, 1, 4, 12 외우기 쉽죠? 얘는 2배 되고 얘는 1, 2, 3이고 1, 3, 4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일단 9는 바로 외울 수 있겠죠. 9만까지니까 9인데 얘는 29예요. 29 그래서 29구 얘가 30에서 40인데 40 이렇게 이것만 외우세요. 9, 29, 40 이것만 외우시면은 나머지는 기억하기 쉽거든요. 9, 29, 40만 외워도 이거를 바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1, 2, 3, 1, 3, 4 쉽죠? 1, 2, 6, 1, 4, 12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1, 4, 8인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 2, 8인가 이것만 좀 잘 잡으시고 이거를 바로 시험에 들어가시자마자 청원결차법 들어가면은 9, 29, 40, 60, 120 써버리시고 이 뒤에 것만 알아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1, 2, 3, 1, 3, 4 이거 다 쓰시고 이것도 분명히 나와요. 이 문제도 좀 계산하기 복잡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뭐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표 자체를 외워버려서 포인트를 못 알려드리겠네요. 네. 이 포인트는 이상 이하 이것까지 잘 잡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상 미만인 이런 말들도 많으니까. 헷갈리시나요 갑자기 또 이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수학열차법에서는 다 이상 이하예요. 네. 맞나요? 아니네요. 네, 15년 미만으로 나오네요. 순경할 때는. 네. 경비준화의 가설. 이거 뭐 읽어보시면 다 알겠죠. 이거는 청주가 부담한다. 경비법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주의사항. 최소한 경비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사항. 이것도 장난이고 이것도 쉬운 말이죠.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경찰서장은 이게 경비법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는 건데 이 경찰서장은 이거 한 것 같은데? 경찰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예,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러한 조문이 있구나. 저도 신기해서 다시 쓰면서 기억이 난 건데 이러한 조문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청원결제법까지 해서 회독수 증가 파트 해서 5강 안에 끝난 것 같거든요. 4강인가? 해서 하루에 한 강씩 보셔도 아니면 뭐 시간 나실 때 영상 시간은 다 합쳐도 2시간 20분?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앞으로 뭐 시행규칙 구분하는 컨텐츠도 하나 올릴 예정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청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시판이나 뭐 상설하고 피드백이나 이런 거 좀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11월 16일이니까 다들 힘내시고 좀만 더 하면 합격이거든요. 합격하고 합격 후기나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했습니다.